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중국 경제 얘기부터 해서 증시 얘기를 할 텐데 그동안 예전에 8% 성장, 작년엔 6%, 올해는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가 5%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일단 글로벌로 IB들이나 하물며 중국 자체 또 띵크탱크라고 하는 사회가군조차도 지금 5% 성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22년 올해는 이제 한 5% 중반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내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경제 성장률의 그 배경이 뭐냐라고 이제 봤을 때 5%밖에 왜 안 되느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중국 경제를 좀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제 체질의 특징, 그다음 변화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중국 GDP 대비 각 산업별 비중의 변화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중국을 진단할 수 있다, 경제를. 그래서 이제 최근 가장 이제 작년 3분기 기준이었을 때 그러니까 중국 GDP 대비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을 한번 보시면 1차 산업이 한 6.2, 그다음에 2차 산업이 한 39%,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수출, 그러니까 제조 부분들이 더 비중이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2분기까지만 해도 한 40% 이상까지 나왔는데 이게 39%고요.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 54.8%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보다 서비스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제 체질 특징을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소비, 수출, 투자 이 3대 요소의 중국 경제 성장률 기여도입니다. 이게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가 64.8%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19.5%, 그다음 투자가 15.6%.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차 서비스 산업 기반한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산업도 안 좋고 지금 코로나 제약선으로 그로 인해서 지금 소비가 지금 안 되다 보니 경제 하방 압력이 이제 더욱 떨어진다라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서비스 산업 성장률이 한 1%포인트 떨어지면 결국 중국 전체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한다.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5%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지배적인 아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5%한 중반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OECD나 이런 세계은행 얘기하셨는데 중국 정부 측에서도 성장률에 대해서 12월에 경제 공작 회의하고 이러잖아요.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도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제시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올 3월에 이제 총리가 양회 때 이제 총리가 이제 발표를 하겠죠. 네. 그런데 이미 경제공작회의 때 이제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이번 올해 경제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시그널을 많이 던졌죠.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한 8% 성장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6% 중반 이렇게 밴드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3월에 이제 또 정협 전인대 때 얘기를 봐야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우리가 헝다 사태도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문제점들은 어떤 거로 보세요, 교수님은?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제 꽤 많죠.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수치도 보지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서비스 산업 소비 부진도 있지만 중국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출인데, 그래도 작년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한 8% 가까이 이제를 보는 이유가 좀 선방했던 게 수출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도와줬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는 수치, 그다음에 통계, 지금 바로 어제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 확장 국면에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다면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중국 정부가 빨리 지금 내수 주도로 성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받쳐주니까 대내외진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성장이 이제 성장 지수의 한계가 부딪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PM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게 지금 확장 국면에 이야기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봤을 때 공급망이 지금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이게 더 심각해지면 결국 이제 실업률, 그다음에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실업률이 이제 커질 경우
이제 중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게 잠시 후에 말씀드린 이제 투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정부도 여러 이제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화적인 완화 정책도 쓰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경기 급냉을 막기 위해서 각 지방 뭐 정부나 이런 데다가 중점 투자 프로젝트를 속히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의미와 함께 중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지난번 예전 한 2주 전인가 방송에서 중국 이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알려면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현재 중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 중에 한 3단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간단히 리뷰를 하면 이제 1단계 우리가 작년에 이제 12월 초죠. 중앙정치국 회의를 했고, 그 기반에서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중국 정부가, 야,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것을 이미 이제 시그널을 던졌고, 지금 이제 3단계가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연례공작회의, 그 다음에 지방별로 경제공작회의가 돌아가고 있는, 지금 현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돌아가는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수출, 소비가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결국 투자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를 빨리 집행하라라고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부처별로 지금 이제 어떠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부분, 지방 정부별로 중앙 경제공작회에서 나온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하는 거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중국 실물 경제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액, 소비 생산액, 소비 판매액인데 산업 생산하고 소비 판매액은 이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는데 중국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는 많이 손을 안 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 방향성이 이제 제조업, 부동산, SOC 인프라 투자인데 이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부동산 부분보다는 주로 인프라 쪽에 이제 관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프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이제 식량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이제 신형 인프라, 우리가 이제 5G, 그죠? 6G, 첨단 제조 인프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 신형 인프라와 스마트 도시, 서민주택, 이런 신형 도시화 방면으로 아마 돈이 많이 풀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3단계에서 이제 4단계 바로 이제 2월달, 다음 달에 지역별 전인대를 통해서 그걸 구체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내서 3월 달에 양회에서 총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장률을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방 정부의 부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와는 다른 스마트 도시, 신형 인프라 이런 행역으로 돈이 좀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미국 연준은 뭐 긴축 모드를 거세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가면서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정책은 올해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금융 디커플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은 말씀하셨던 인플레 걱정, 중국은 디플레이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고 중국은 완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일단 지난 10일이죠. 이 리커창 총리가 이제 경제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갚아야 될 여러 지금 부채 만기, 그다음에 지금 계절적인 수요가 있죠. 지금 곧 춘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 수요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통화 완화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통화 완화라고 해서 긴축 완화를 의미하는 건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러면 중국 정부가 헬리콥터 머니처럼 돈을 뿌릴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지방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스마트 도시, 신형 인프라 쪽으로 돈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전반적인 지금 갚아야 될 돈들 부채 돌아온 만기가 꽤 좋지 않습니다. 우리 돈은 한 800조 원 이상의 이제 유동성의 수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월 달에 좀 긴급하게 돈을 풀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추세가 아마 올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월 달에 이제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를 좀 방향성, 트렌드를 조금 이제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경제 상황 살펴봤고요. 중국 증시는 올해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뭐 우리랑 비슷한 흐름들로 좀 약한 흐름들이었는데 올해 중국 증시는 좀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중국 내 애널들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상저하고를 잡고 있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좀 낮게, 하반기에는 높게 잡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지금 1분기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1분기 부분들은 이제 좀 그렇다지만 저는 1월 말이나 2월 넘어가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뭐 상반기 기회가 하반기보다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1분기를 어쨌든 높여야 되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빅테크 규제는 항상 여전히 존재한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얼마 안 됐죠. 바로 지난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 추천 규정도 이제 발표를 했죠. 계속 이제 규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성은 규제가 좀 완화되고 대출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요인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월 말 2월 초, 그러니까 1분기 2, 3월 부분에서 중요한 성장성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성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1분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저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중국 경기 상황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올 한 해를 볼 때 주요 중국 경제 상황을 볼 때 관전 포인트로 볼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중국 경제 지금 하방 압력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경제 입장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린다면, 뭐 중국 경제가 일단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그다음에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건 25%가 좀 넘어갑니다. 우리는 대중국 수출 홍콩 포함해 30% 넘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4억 소비 시장의 둔화, 그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의 약세, 이게 이제 세계 경제에 분명히 어두움을 가져올 것이다. 좀 먹구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판단하기에는 일단 우리한테는 이제 긍정과 부정의 요소는 다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출 부분에서는 이제 B2B 부분에서는 좀 영향이 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부양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철강, 화학, 수요 이런 부분 일어날 것 같고요. 이 B2C 부분들은 이제 소비가 좀 떨어지면서 수출이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세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형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신형 도시와 이에 따른 IT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출이 확대되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주력 산업, 10대 주력 산업들은 여전히 영향을 덜 받고 올해도 견진을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B2C, 그러니까 소비자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올해가 실질적 3년 결정, 그다음 미중 패권의 중요한 전환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조금 더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중 간 이슈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미중 간의 패권의 이제 이슈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를 가지고 또 이슈를 덮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이슈에 이미 조금은 이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됐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담담하게 중국 경제 올 한 해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차이나 TV 오늘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